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 읽어주는 한국어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한번 준비해 봤어요. 오늘 뉴스도 KBS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KBS 뉴스 홈페이지에 가면 오늘 뉴스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이 중에서 파이자 백신 뉴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뉴스가 있어요. 이거. 그리고 세 번째로 선거에 대한 기사, 네 번째로 환경오염에 대한 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의 새 자동차 광고 기사까지 5가지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왜 5가지만 선택했어요? 첫 번째, 파이자 백신은 코로나 뉴스에 대한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뉴스입니다. 세 번째는 선거에 대한 뉴스인데요. 이거는 그래프가 있어서 쓰기 53번에 필요한 표현들을 공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뉴스는 환경오염에 대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쓰기 54번에 여러분들이 만일 환경오염에 대한 글을 쓴다면 필요한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새로운 자동차의 광고 기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화이자 백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이름은 코미나티주라고 해요. 코미나티주의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즉, 국내 전문가들이 말했어요. 네, 코미나티주는 코로나 예방 효과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결과 등을 평가한 검증 자문단은 허가가 타당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자, 검증 자문단이 결론을 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 이유, 근거는 뭐예요? 여러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그 약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 A 나라에서도 이 임상시험을 하고 B, C 나라, D 나라, 여러 나라에서 했겠지요. 그러한 결과 등을 모두 평가했습니다. 누가요? 검증 자문단이요. 검증이라는 것은 검사해서 증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단체에 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 자문단은 여러 국가의 시험 결과 등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보고 평가를 한 후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옳다,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만 18세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는 달리 만 16세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화이자 백신은요, 만 16세 이상부터 접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접종이라는 것은요,
어떤 약이나 주사 같은 것을 사람 몸에 넣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16살부터 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이자 백신 말고 다른 백신이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은 18살부터 접종을 할 수가 있대요. 자, 두 개 다르죠? 그래서 이때 뭐뭐와 달리, 뭐뭐과 달리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뭐뭐와 다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문법은 옛날에 토픽에서도 나왔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제목은 군 감시 장비에 8번 잡힐 때까지 조치 없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국에 16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16일에 북한에서 어떤 남자가 한국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원래 군대가 넘어오려고 하면 군대에서 먼저 그 사람을 잡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8번이나 감시 장비, 뭐 CCTV나 뭐 여러 그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장비에 8번을 잡혔는데 포착되었는데 그거를 군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군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 남자가 한국으로 어떻게 왔냐면요. 동해 민통선 인근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인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죠? 주변, 주위, 근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통선은 뭐죠, 여러분? 네, 민통선은요. 여기 지도 한번 보시면 북한과 남한 사이에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빨간색 선이 이 선이 군대에서 그어놓은 선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 초록색으로 줄이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우리 민간인, 군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여기까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이 선을 지켜야 하니까요. 여기도 군인들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줄여서 민통선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가 이 민통선 인근으로 내려왔대요. 여기 고성이라는 곳 보이죠? 바다가 있는 길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이 해안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월남이라고 합니다. 월남. 반대로 남쪽에서 북쪽에 올라갔어요. 뭐라고 해요? 월북이라고 하겠죠. 월북. 네, 이 지도는 연합뉴스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인근으로 북한 남성이 월남했을 당시에 군 감시 장비에 8번이나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자, 포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네, 포착은 잡히다 하고 의미가 같아요. 알아차려지다, 붙잡히다, 잡히다. 8번이나 잡혔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대요. 이 조치라는 것은 대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이 알려지는 것, 그리고 밝혀지는 것을 드러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남성이 어떻게 통과했냐면요. 여기 철책 아래 배수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배수로입니다. 물이 흐르는
여기를 배수로라고 해요. 군대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철책이 있겠죠? 이걸 철책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거. 군대에는 다 군에 이런 게 있겠죠? 경계. 자, 이런 철책 아래 이런 배수로가 있는데 이 배수로를 통과해서 남자가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배수로는 군의 점검 대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확인은 없었어요. 원래 확인하거나 체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통과하기 전부터 이 배수로가 이미 훼손돼 있었습니다. 훼손이라는 것은 건물이 헐리거나 아니면 물건 같은 것이 깨지거나 부서져서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걸 말해요. 이 배수로는 원래 못 쓰는 그런 배수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5분쯤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우리 측 해안으로 올라온 이 남성은 30여 분 사이 군의 감시 카메라 넉 대에 5차례 포착됐습니다. 자, 제가 아까 지도에서 고성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죠. 고성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이름이 통일전망대입니다. 통일을 바라면서 지은 건물이에요. 그 근처에 우리 쪽, 측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이드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쪽 해안, 남한 쪽 해안으로 올라온 이 남성은 30여 분 동안 군의 감시 카메라, CCTV 같은 감시 카메라 넉 대, 자, 4대를 넉 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넉 대에 5차례, 5번 포착됐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박형준 26.1%, 김영춘 17.7%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부산시장, 부산에 여러분 지금 시장이 없어요. 부산시장이 좀 안 좋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원래 시장이 있는 그 시기에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그 사람이 빠졌어요. 그래서 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이럴 때 보궐선거라고 합니다. 오는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를 약 40일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40일 정도 후에 보궐선거를 한다는 뜻이죠. 앞두고 KBS 부산 방송이 지난 1월에 이어 1월에 한번 하고 그 후에 또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어라는 말을 씁니다.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시하다, 시행하다 의미는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국민의힘 박형준 동아대 교수, 자, 사람 이름이에요. 동아대 교수가 여전히 1위를 달리다. 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자, 이 사람이 그 전부터 1월 달에도 1위였어요. 근데 지금도 1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1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전히 1위를 달리다. 자, 보통 선거를 어떤 후보들이 달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추격. 여러분, 추격은 뭐예요? 추격은 뒤쫓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뒤쫓다. 열심히 뒤쫓다 이런 뜻입니다. 추격의 가속도. 속도는 알죠, 여러분? 가속도는
점점점 빨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아마 그 1위하고 2위가 차이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1위와 2위가. 그런데 2위가 점점점 빨리 추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추격에 가속도를 붙이다. 가속도를 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상은 모습, 모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격에 가속도를 붙이는 양상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플라스틱의 바다 습격, 식탁까지 위협이라고 되어 있네요. 코로나19 팬데믹, 한국어로 이렇게 쓰죠. 팬데믹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늘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많이 늘다라고 이야기할 때 폭발적으로 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대란, 쓰레기 전쟁 같은 느낌이에요. 쓰레기 대란이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여러분 어떤 것을 걱정하거나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거예요 하고 걱정하거나 생각했던 일이 점점 실제로 일어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는요. 영화 보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많이 봤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요. 많은 자동차 회사에서 그런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진 형태인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와 우리의 식탁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환경오염을 이야기할 때 요즘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여러분 알죠? 네, 이 미세는 우리 미세먼지에도 쓰고 있어요. 이 미세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것을 미세라고 합니다. 자, 플라스틱이 아주 작게 쪼개진 형태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다로 점점점 흘러 들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 그러니까 여러분 해양 생태계 알죠? 동물들 먹이 사슬 같은 거, 작은 동물을 큰 동물이 먹고 큰 동물을 더 큰 동물이 먹고 그리고 나중에 이 동물이 죽으면 다시 작은 동물이 먹고 자, 이런 형태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바다에서 일어날 때 해양 생태계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식탁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뭐마저는 뭐뭐까지도 이런 의미랑 같아요. 우리의 식탁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협하죠? 네, 우리가 생선을 먹거나 해산물을 먹을 때 그 물고기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도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죠. 값이 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분별, 잘 구별해서 쓰지 않고 막 쓰는 거예요. 그걸 무분별이라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남용은 지나치게 많이 쓰는 걸 말해요. 무분별하게 남용된 플라스틱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메랑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던 이렇게 생겨서 던지면 이게 휙 갔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놀이였어요. 이게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그래서 어떤 것이 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부메랑이 되었다. 부메랑이 되어 날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거 조금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좀 간단해요. 현대차의 명운 걸린 아이오닉 5 첫 공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운이 걸리다. 명운이 뭐냐 하면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운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운이 걸렸다는 것은 지금 이 자동차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이 자동차가 잘 되면 현대차는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 지금 나온 이 자동차가 잘 안 되면 현대차는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명운이 걸리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현대차의 명운이 걸린 아이오닉 5 첫 공개. 네,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다. 나왔다. 이런 뜻이죠. 아이오닉 5는 처음으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즉 전용 뼈대로 만든 차량입니다. 네, 전용. 현대차가 직접 만들어서 현대차만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전용이라고 해요.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전용 뼈대라고도 표현을 했네요. 여러분, 가장 기본, 베이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로서는 본격적인 전기차의 첫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기차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우리 2월 23일 뉴스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KBS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뉴스 한번 읽어보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서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